안녕하세요. 해비학 교실의 김 교수입니다. MBC 드라마 연인 파트 2가 시작과 동시에 드라마 화제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록 파트 1보다 시청률이 다소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금토 드라마 1위에 랭크되며 화제성 최강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전 파트 1 시청률 추이로 봤을 때 5화와 7화 그리고 10화에서 시청률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파트 1 4화와 6화 그리고 9화에서 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화제성이 크게 상승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파트 2 역시 파트 1과 비슷한 시청률 추이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트 1과 마찬가지로 파트 2에서도 14화와 16화 그리고 19화에서 큰 임팩트를 전해주며 화제성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파트 2 14화와 16화 그리고 19화에서 어떤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가 나올까요? 이 질문에 제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장현과 길채가 서로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떠오른 것은 소현세자와 강빈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난 게 환양녀들을 향한 사회적 핍박이었습니다. 이미 파트 2 11화와 12화에서 도망친 조선의 포로들을 다시 청으로 송환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당시 청나라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조정의 상황을 안타깝고도 애처롭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조선 포로 송환 문제에 이어 당시 환양녀에게 가해졌던 비난과 탄압에 관해서도 연인 파트 2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주인공인 길채가 졸지의 포로 신세가 되어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갔으니 추후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겪게 되는 핍박도 제법 비중 있게 다뤄질 듯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 드라마의 연출자인 김성용 감독님은 한 인터뷰에서 연인 파트 2는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로 끌려간 사람들의 속환과 탈출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라며 가슴 아픈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고자 애쓴 백성들의 면면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유효하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드라마 중반 이후쯤 길채를 통해 환양녀에게 가해졌던 사회적 비난과 탄압도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김성용 감독님이 말했던 가슴 아픈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고자 애쓴 백성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줄 듯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환양녀라 불렸던 여성들은 어떤 수모와 핍박을 받았을까요? 환양녀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병자호란 시기에 청나라로 강제로 끌려갔다가 포로 교환 과정이나 탈출 과정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죽은 목숨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 여성들입니다. 당시 청나라는 조선의 부녀자들을 납치해 교환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대부 집안 부녀자들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사대부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교환 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청의 요구로 가족이 돈을 지불해 다시 돌아온 부녀자들이나 스스로 도망쳐 돌아온 여성들을 가리켜 환양녀라 불렀습니다. 환양녀들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주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핍박은 남편의 이혼 요구였습니다. 오랑캐로부터 몸이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남편들은 그녀들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집에서 나갈 것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사대부들은 납치됐던 아내와의 이혼을 위해 왕에게 이혼 허용 상소를 자주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조정은 이혼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으로부터 쫓겨난 환양녀들은 청나라로 돌아가거나 나무에 목을 매달거나 강에 몸을 던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핍박은 친가의 자결 요구였습니다. 환양녀들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가의 자결 요구를 빈번히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환양녀들의 자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해결책을 고심한 끝에 전국 각지 고을마다 강을 지정한 뒤 그 강에서 몸을 씻으면 회절한 것으로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충청도는 금강, 강원도는 소양강, 평안도는 대동강, 황해도는 예성강, 한양과 경기는 홍제천이 회절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회절강에서 몸을 씻었다고 해도 도성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기에 돌아갈 곳이 없었던 환양녀들은 결국 회절강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핍박은 자식들에게 향한 사회적 냉대였습니다. 환양녀들 사이에는 임신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들이 낳은 자식은 호로자라고 불렸습니다. 호로는 북방의 오랑캐인 흉노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호로자식은 오랑캐의 자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환양녀들에게 향했던 사회적 냉대는 고스란히 그들의 자식들에게로 대물림되었습니다. 훗날 호로는 후레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욕설인 후레자식이란 표현으로 굳어졌습니다. 후레자식은 배운 거 없이 자라서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당시 환양녀라 불렸던 여성들은 남편의 이혼 요구와 친가의 자결 요구 그리고 자식들에게 향한 사회적 냉대를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핍박 외에도 그녀들이 겪었던 수모와 비난은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청나라로 끌려간 길체가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을 겪게 될 텐데 과연 길체는 사회적 냉대와 비난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리고 장현은 길체를 위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번 기회에 환양녀에 관해 다시 알아보니 당시 조정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부디 드라마 안에서만이라도 소현세자와 강빈 그리고 이장현과 유길체가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해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박하고 유익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비학 교실의 김 교수였습니다.